네, 반갑습니다. 네, 다코스TV 오늘 직장인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재테크 마인드 변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입니다. 남자아이 2명을 키우면서도 부동산 임대업을 할 수 있는 이유. 네, 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네, 오늘 오늘 하루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바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제가 벽에 많이 부딪히게 된 환경적 요인인데요. 그런 환경적 측면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관한, 남자아이 2명을 키우면서도 부동산 임대업을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이렇게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남자아이 2명 키우면 집안이 정말 엉망진창이 됩니다. 제가 그냥 사진으로 가져와 봤지만 제가 항상 퇴근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집이. 물론 이제 제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경험사이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정답은 아니고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남자 2명 키운다 해서 얌전한 애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남자아이들이 참 얌전함과는 좀 거리가 먼 상황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항상.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네, 오늘도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에 제가 결혼을 하고요. 그 전에 1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고 부동산 공부도 시작을 그때부터 하게 돼서 지금 거의 8년이 넘어가고 있는 단계인데요. 실제 첫 투자는 2011년도부터, 그때는 이제 결혼했을 때는 아직 애가 없었기 때문에 저랑 와이프랑 같이 잘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거의 정말 감사하고 축복할 일입니다. 아이가 아마 허니문 베이비인 것 같고요. 바로 아이가 생겨서 1년 뒤에 8월 달에 첫째가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개인적인 사정상에 제 와이프가 좀 몸이 안 좋아서 한동안 둘째를 계획을 못하고 있다가 2016년도에 둘째가 태어나고 거의 이제 4살 터울입니다. 요즘에 참 안타깝지만 남자아이 2명이면 참 이렇게 좋지 않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딸이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딸이 대세기 때문에 참 아들 2명 그래도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현재 2019년 현재 첫째가 이제 올해 곧 아직 이제 학교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3월달 되면 이제 학교에 들어갈 예정이고, 둘째는 이제 4살 그대로 이제 어린이집에 계속 다닐 예정입니다. 저는 2011년도부터 꾸준하게 부동산 이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제 나이 또래, 저랑 비슷한 또래, 제가 이제 81년생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주변 회사 동료들이나 친구들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었던,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 별로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까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아직 제가 어린 아이를 둔 그 아빠로서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점, 하지만 어떻게 해서 제가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든지 이유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네, 이런 주제를 말씀드리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애는 아빠가 키우나 엄마가 다 키우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이유로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배우자의 이해와 배려가 필수라는 것입니다. 네. 남자아이 그것도 둘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제 말씀 이해가실 건데요. 엄마가 정말 넉다운이 됩니다. 애들 때문에 항상. 완전 이렇게 집에 제가 항상 퇴근해 있으면 완전 힘들어서 완전 뻗어 있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아직까지는 이제 첫째가 유치원 다니기 때문에 둘째는 이제 어린이집 다니고요. 그래도 좀 나은 편이지만 보내는 그 시간에는 괜찮지만 애들이 집에 오면 특히 아침 시간이고 그렇지, 아침 시간 그리고 저녁에 퇴근 애들이 이렇게 오면 두 아이의 체력을 엄마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배우자가 배려를 해주는 것이 정말 필수인 사항인 거죠. 저 혼자 부동산 공부를 한다거나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회사에 퇴근하면 일단은 최대한 빨리 집에 와서 아이들을 빨리 좀 제가 케어를 좀 바톤 터치하는 거죠. 그리고 또 밀린 집안일이라든지 요리라든지 빨래, 설거지 이런 거는 제가 빨리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집안일을 같이 하지 않으면 정말 힘든 상황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자, 공식적인 회식 자리는 어쩔 수 없이 참석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약속을 특히 평일에는 절대 잡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와이프랑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 퇴근하면 집 정리, 설거지, 빨래 개기, 청소 이거는 일상적인 일이 됐고요. 그리고 저녁은 보통 제가 와이프가 이제 반찬 해놨기 때문에 제가 보통 준비해서 먹는 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첫째를 전담 마크 하는 거죠. 애들이 2명 있으면 둘 다 엄마가 막 이렇게 엄마를 찾기 나름인데 저는 이제 퇴근하면 첫째를 같이 이제 몸으로 막 놀아주는 거죠. 빨리. 또 아빠가 같이 몸으로 놀아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가 들었고요. 같이 또 이렇게 놀아주면서 첫째와 제가 계속적으로 친밀감을 또 소통을 하면서 이것도 하나의 측면이지만 또 하나는 뭐냐. 빨리 지쳐서 애들을 빨리 잘 재우는 거죠. 빨리. 그게 하나의 큰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와이프는 생활 패턴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집에 TV를 없애버렸습니다. 아예. 자, 그리고 저녁을 빨리 먹고 잠자는 분위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지만 9시만 되면 집에 모든 불을 꺼버리는 거죠. 빨리 재우려고. 와이프도 힘드니까 빨리 자기를 원하고. 저희들이 빨리 잠들수록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도 그렇게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고요. 불을 다 꺼버리는 거죠. 9시면. 자, 이전에도 그랬지만 충분하게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와이프에게 저의 재테크 이렇게 뭐 어떤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제가 나름대로 계획한 거를 설명하는 거죠. 앞으로 계획을 이렇게 제가 회사에서 보고서 작성하듯이 기획안, 뭐 계획서 이런 거 작성해가지고 와이프와 같이 대화를 하고 공유를 하는 거죠. 그 와이프와 같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다 커서 이렇게 두 분이 같이 하시는 게 제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지만 저처럼 이제 일찍 시작하신 분들, 아이가 어리고 이런 분들이 또 신혼이면 반드시 배우자의 이해와 지원이 필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투자에 관련돼서 공유를 하고. 누군가 한 명은 아이들을 맡기고 키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육아를 아예 안 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몸으로 빨리 놀아주고 많이 놀아주고 아이들이 빨리 피곤해서 빨리 잠들게 해서 그 뒤에 남는 시간을 저는 또 활용을 하는 거죠. 저는 그 짜투리 시간, 자기 전에 그 시간 동안에 책을 본다거나 강의를 듣는다거나 또는 블로그 글을 보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까지도 공부를 하고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두 번째, 네, 아이들과 함께 부동산 현장을 방문을 합니다. 이렇게 큰 부동산 아니지만 같이 이제 가족들과 같이 가는 거죠. 제가 활용하는 팁입니다. 네. 만약에 제가 여러 가지 손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다 통틀어 제가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정말 이 부동산은 내가 투자를 해야 된다. 특히 해당 지역이 저만 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 가족들 같이 가는 거죠. 자, 와이프도 그것을 원합니다. 왜냐면 제 혼자 그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간다면 또 혼자 와이프가 애들 다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면 저도 같이 애들을 봐줄 수 있는 거죠. 자, 부동산 매물을 보러 갈 수도 있고 저의 시각으로 부동산 판단하는 것과 더불어서 여자인 와이프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하는 거죠. 자, 해당 지역에 간 김에 사전에 제가 파악해둔 매물들을 돌아보고 그 중에서 가장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이 효과를 발휘하는 곳은 타 지역, 근처 투자가 아니고 멀리 가는 그 지역에 투자했을 때 정말 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사전에 제가 중개사분들하고 미리 약속을 다 잡는 거죠. 다 잡아놓고 제가 방문할 수 있는 시간에 최대로 많은 매물들을 볼 수 있도록 미리 다 약속을 해두고 가는 거죠. 저의 선택이 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번에 갔을 때 최대한 많은 매물을 봐야지 저에게도 이득이기 때문인 거죠. 자, 그날은 빨리 최대한 제가 원했던 매물을 빨리 보고 나서 남는 시간이 있을 거거든요. 멀리 한번 갔기 때문에
자, 그 남는 시간에는 그 지역에 해당의 지역 유명한 그 명소 또는 또 뭐 맛집, 자, 가족, 우리가 여행을 왔다고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굳이 내가 투자를 위해서만 갔다 이것보다는 투자도 하고 그 해당 지역에 정말 유명한 곳이라든지 맛집을 가서 여행도 왔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여행을 갔다 생각하는 거죠. 밥을 먹으면서 또 그 맛집에 가서 밥을 먹고 자연스럽게 저는 아까 전에 봤던 매물들에 관해서 와이프랑 또 상의를 하는 거죠. 이건 어땠는지, 저건 어땠는지, 저 집은 어땠는지 서로 의견을 물어보고 그 중에서 가장 투자성이 있다는 물건에 선택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할 동안에 두 아이들은 옆에서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해당 지역까지 가는데 뭐 시간도 시간이겠지만 교통비, 주유비, 또 밥값, 하지만 이게 투자 여행을 간다고 생각하면 절대 아깝지 않은 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가 저는 좀 더 크면 이게 경제교육으로 활용해도 좋지 않을까, 지금 혼자 계획은 잡고 있는데요. 해당 지역에 같이 가서 부동산 같이 보면서 공부도 하고 설명도 제가 해주면 자연스럽게 애들이 부동산 쪽에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다시 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셋째. 자, 기본적인 수리는 배워둬야 관리하기가 편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부동산을 관리하다 보면 직접적으로 내가 수리라든지 리모델링 또 셀프 인테리어를 하게 될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이제 초보 예비 투자자 분들께는 소형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공부하시고 투자를 해보시라 권유를 드립니다. 이유는요. 아파트는 사실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크게 하자가 정말 심하다거나 뭐 문제가 많아서 세입자분들한테 연락이 올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하지만 다가구주택, 제가 지금 운영하는 다가구주택 원룸은 좀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상황이 좀 다른 거고요. 한 집당 1년에 한 번씩만 연락 온다 해도 한 열 몇 번 연락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리하는 주인 입장에서는 정말 원룸 관리하기 힘들다, 세입자분들 자주 연락이 오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직장 일을 하면서 전기 관련된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그 셀프 리모델링이라든지 등 교체 영상 이런 거 올리면서 자, 지금까지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수리, 관리, 운영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공실이 된 방을 수리할 때 또 하나의 팁입니다. 셀프 리모델링을 하는데요. 저는 한 번씩 첫째를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 현장에. 자, 주말이나 제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가서 이제 수리를 하게 될 건데, 아이를 데리고 가서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같이 하는 거죠. 자, 두 가지가 좋습니다.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자아이 2명을 와이프 혼자 이렇게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애 1명을 제가 데리고 가면 와이프 입장에서도 좋은 거죠. 둘째만 보면 되니까. 그리고 첫째도, 본인도 제가 이제 같이 가면 이 아빠를 도와주러 간다는 생각에 막 신이 나서 들떠 있는 거죠. 적극적으로도 또 어려운 거 제가 시키지 않기 때문에 잘 도와주는 편이고, 제가 예전에 첫 그 셀프 인테리어 리모델링 영상을 찍을 때도 첫째가 이제 제 영상을 그때 촬영을 해줬습니다. 같이 그때도 아마 얼굴이 나올 것 같은데요. 또 물론 제가 이제 같이 가면서 그냥 가는 거 아니잖아요. 또 맛있는 것도 제가 사주고 또는 끝나고 장난감을 사줄 때도 있고 용돈도 한 번씩 주기 때문에 아마 이것 때문에 더 좋아하는 걸지 또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네. 아들과 같이 이제 원룸 그 공실 수리를 같이 하게 되면 같이 또 이런 여러 가지 대화도 할 수 있고, 또 아이가 궁금한 것들, 이건 왜 저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또 물어보면 아이들도 아까도 두 번째 영상 그 이유에서 말씀드렸지만 조금씩 부동산에 대해서 눈을 떠가지 않을까. 이게 제가 살아있는 경제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경제교육이 있을까요? 부동산 공부, 경제공부,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이들한테 엄청나게 좋은 교육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자, 한 번씩 제가 선택권도 주는 거죠. 자, 여기 벽지를 새로 해야 되는데 어떤 색이 더 좋을 것 같냐. 자, 문손잡이를 교체해야 되는데 어떤 게 더 좋아 보일 것 같은지. 또 등을 교체해야 되는데 이 등이 예쁘냐, 저 등이 예쁘냐. 자, 아빠가 이렇게 수리할 건데 네 생각이 어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아빠가 부동산, 이 첫째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 번씩. 아빠 직업이 혹시 부동산 이렇게 관리나 수리하는 사람이냐고. 그렇게 또 착각하고 얘기할 때가 있더라고요, 한 번씩. 그런 식으로 한 번씩 같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이 행복하게 같이 저는 같이 가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고요. 자, 아직 애가 이렇게 어리고 남자애가 2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부동산 관리까지 하냐. 아파트 관리도 힘든데 어떻게 원룸, 다가구 주택 관리까지 하느냐. 이렇게 제가 말하는 분들에게 예전에 많이 권해봤었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배우자와의 충분한 대화, 이해를 시키고 서로 공유하고 의지를 보여줘라. 그러면 처음에 힘들겠지만 안정기에 들어서면 아이들과 같이 할 수도 있다. 처음에 힘드니 일단 소형 아파트부터 작게 시작해보자. 자, 공부해보자. 내가 옆에서 최대한 도움이 줄 수 있는 부분은 내가 도와줄게. 자, 작게 시작하자. 일단 처음에는. 자, 나를 봐라. 나도 애 2명 키우면서 하는데 할 수 있어. 자, 10명 중에 9명이 그렇게 관심을 보입니다. 아, 부동산 투자해야지.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있죠. 10명 중에 9명이 그렇게 가고 단 1명만이 이제 저와 같이 부동산 투자를 꾸준하게 하는, 비율적으로 보면 그렇게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부분이 애 키우면서 부동산 투자 관리 너무 힘들지 않느냐. 회사 일도 바쁘고 회사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집에 가면 쓰러져 잠자기 바쁜데 수리까지 하면 나 정말 안 될 것 같아. 퇴근하고 좀 푹 쉬고 주말에도 놀러도 가야 하고 말이야. 여행도 가야 되는데 무슨 구질구질하게 말이야. 남들 다 살았던 집 청소도 하고 무슨 수리냐. 그것을 얼마 받겠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 90% 이상의 사람들이 그 후로는 저는 이제 그분들하고는 부동산 투자 관련된 대화라든지 얘기는 전혀 제 스스로가 꺼내질 않는 거죠. 아예. 자, 실제로 겪어보지 않고 단순히 본인 판단과 그런 생각으로만 그냥 저렇게 되면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실하지 않다. 전혀 절실하지 않은 거죠. 세상에 쉬운 일이 없다고 봅니다. 남의 돈 벌기가 쉽지 않고요. 자, 한 달에 내 인건비 이상 나오고 안정적으로 적은 돈이라도 나온다면 그보다 더 좋은 투자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처한 현실을 표면 그대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뭐뭐 때문에 힘들어. 뭐뭐 때문에 안 돼. 힘들어. 이것 때문에 말이야. 난 해도 안 될 것 같아. 뭐뭐 때문에 안 돼. 난 이것 때문에 생각도 못해. 난 그런 거는. 이것보다는 뭐뭐이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뭐뭐 때문에 힘들지만 난 이렇게 한번 해볼래. 자, 뭐뭐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자. 자, 뭐뭐이지만 난 이렇게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또는 이거 때문에 정말 바쁘고 힘들지만 나는 내 시간을 통제할 수 있어. 자, 같은 상황과 처지에 놓였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회피하려 하고 포기하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실 건가요? 자, 이쪽을 선택하셔도 되고 저쪽 선택하셔도 됩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고요. 자, 남자애 키운다고 주변에 부동산 투자 자체를 힘들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하지만 저와 와이프는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고 이해가면서 현재까지도 8년차, 곧 이제 9년차 되겠지만 투자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말처럼 하지만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불가능한 것도 아니란 것이죠. 자, 내 자신의 한계는 내가 마음먹은 딱 그까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 자, 나와 내 가족의 더 나은 미래, 삶을 준비하는 현재의 당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보다 보람되고 가치 있고 존경받을 만한 삶은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그리고 댓글 주시면 성심성의껏 제가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제가 이것으로 마무리해 볼까 하고요. 항상 도움되고 진정성 있는 내용을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저처럼 어린아이를 키우는 환경, 그리고 또는 저보다 더 훨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투자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하는 당신이 진정한 다크호스입니다. 네, 오늘 제가 남자아이 2명을 키우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부동산 투자도 하면서 운영 관리도 직접 하고 수리도 하면서 셀프 인테리어도 하냐,
관련돼서 제가 세 가지, 제가 이때까지 8년차 투자를 하면서 저만의 경험이라든지 노하우,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제가 중간 마무리할 때쯤에 말씀드렸지만,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들은 회피하려 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안 되겠다. 나는 이미 안 돼. 이미 포기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어렵지만 해나갈 수 있어. 지금 이 어려운 환경을 내 스스로 헤쳐나가고,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 그 해결해 나가는 사람은 오로지 나 자신이야.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도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19년도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가 올 초에 계획했던 그 목표, 꿈을 이미 벌써 내가 하나하나 잘 해나가고 있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작심삼일처럼 이미 또 해이해지고 또 유명무실해지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요. 다시 한번 내 올해 첫 목표가 어떤 것인지, 그 목표를 향해서 다시 한번 내가 잘 실천해 나가고 있는지 내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어떨까.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부동산 투자할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다짐하시고 성공의 길로 같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영상을 마칠 겁니다. 네,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크호스TV의 다크호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